자, 볼게요. 자, 선생님 볼게. 자, 설명은 주구장창 길게 설명은 안 할 거야. 수특에서 수특 펴봐. 증거 파일을 열어보든가 수특을 펴봐. 펴보면 자, 중요한 맥락들만 조금 잡아서 가져갈 거고, 나머지는 아마도 연산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니까 연산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뭘 가지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당연히 자이스토리입니다. 네, 자이스토리에 나와 있는 그 쉬운 문제들 있지, 그치? 앞쪽에 있는 문제들. 3학년 자이스토리를 하나 사서, 사서. 잘 들어. 어떻게 하나? 저희 죽구이님. 이재현아. 네네, 있고요. 자, 3학년 자이스토리를 사셔가지고요. 샀어요? 혹시? 아직 안 샀지? 아직 안 샀지?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수원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달라요, 느낌은. 잘 나눠져 있지? 그치? 작은 쪽이 문제집이야. 알았어? 큰 쪽이니까 큰 쪽 가지고 가고 작은 쪽 버리지 말고. 자, 어차피 선생님이 이건 스캔 떠서 파일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해설지 달라고 그러면 선생님 줄게. 니네 문제집, 솔직히 나는 문제집만 들고 다니는 것도 무겁다고 생각하거든? 저 두꺼워서. 근데 저 해설지까지 같이 들고 다니려면 고생 좀 할 거야. 그래서 매년 저걸 해서 애들한테 해설지는 선생님이 발표를 해줬거든. 그러니까 해설지는 핸드폰이나 패드나 이런 데다 깔아놓고 문제풀이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어찌되었든 간에 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수 이제 수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자기가 어느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를 알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특히나 안 틀릴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자, 고3들이라서 선생님은 뭐 숙제에 대한 이런 거는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니네가 안 하면 니네가 못 하는 거야. 나는 범위는 설정해 줄 거야. 당연히 첫 파트는 지수고 두 번째 파트는 로그일 거니까 지수 파트랑 로그 파트를 푸는 건 풀어야겠지, 그치? 근데 난이도 아주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다 손 치지만, 그래도 완전 킬러에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완전 킬러 문제도 풀이를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야. 니네가 나중에 킬러를 풀기 위해서 킬러 문제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준킬러급을 풀기 위해서 킬러를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연산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앞에부터 문제를 살살 문제를 풀어내야 될 거야. 미친 듯이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지금까지 11년 동안, 뭐 정확하게 11년은 아니지만 근 10년 이상 미친 듯이 숙제를 해왔어, 그치? 근데 고3은 미친 듯이 숙제를 하면 안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해야 돼. 왜? 옛날에는 처음 배우는 내용들에 관련된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배우게 되면 그 내용에 따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숙제로서 남을 수 있었던 거야, 단순히. 그런데 고3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다 알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알거든? 중간중간 선생님이 개념 같은 거나 정리해주고 하면 되는데, 저 녀석을
밀려서 하게 되면 다 숙제가 돼버려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밀려서 숙제하지 말란 소리야. 시간은 충분히 줄 거야. 시간은 충분히 줄 거고 중간중간 뭐 시험 대비도 있을 거고 뭐 있는데 어차피 그 공부가 이긴 하거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놓으라고 하는 거야. 뭔 말 하는 줄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수특 나가지, 그지? 수특을 나가면요. 수특 첫 번째 파트, 예를 들어서 지수하고 로그 파트인데 그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나면 지수 로그부터 시작해서 쭉 문제를 푸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안 되는 건 체크하고 그냥 쭉 문제를 풀어 나가세요. 알겠습니까? 괜히 이런 거 고치는 건 이런 것만 고쳐. 계산 실수. 알았어? 내용의 흐름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는데 해설지를 보니까 흐름을 알겠어. 거기 써있는 것처럼 풀면 되겠어. 그래서 써서 고쳤어? 맞췄어? 그거 하지 마. 알았어? 분명히 어떤 흐름인지 알겠는데 계산을 가다 보니 계산이 틀려가지고 틀렸어. 그거는 고쳐도 돼. 하지만 내용의 흐름 때문에 걸려있는 건 고치지 마. 알았어? 그거는 1대1로 선생님이 해주든가 아니면 본 수업에서 그냥 해줄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라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알겠지? 이해되니 무슨 소린지? 즉, 요 녀석이 끝나는 요 녀석이 니네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선생님이 해설을 다 했어. 그제?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자이스토리를 풀기 시작하라고. 사서.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재현이 이해됐지? 네. 자, 보자. 재현아, 화면 안 보여. 화면 잘 안 보여. 책하고 같이. 안녕하세요. 잘 보여요. 잘 보인다고? 네. 패드로 하고 있었어. 패드로 하고 있어도 이 글씨가 보인다고? 이 옅은 글씨가? 안 보일 것 같은데. 뭐 보이면 보이는 대로 하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하고. 지금 뭔가 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의 가장 주 요점만 잡아줄게. 알았지? 요점은 뭐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여기. 자,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표현되어 있는 거 있지, 그치?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자, 빨간색 볼펜 드시고요. 이런 녀석들 정리 좀 하세요. 정리해서 니네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X의 n승은 A다로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 알았지? 자, 그런 거고 그 밑에는 뭐 제곱근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한 번쯤 읽어보면 괜찮은 거고, 여기 박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실근의 개수 이야기야. 실근의 개수 이야기. 뭐야? 근데 실근의 개수 이야기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여기 봐봐. 이것도 한번 설명했었어. 자, 실근의 개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A의 n 제곱근에서 들어가는 거야. 자, 봐봐. 정리는 이렇게 돼. A의 n제곱근에서 n이 짝수 2인 상태에서 A가 양수면 2개를, A가 0이면 1개를, A가 0보다 작으면 0개를, 또 n이 홀수이면 A가 양수일 때는 1개를, A가 0일 때는 1개를, A가 0보다 작을 때는 1개를. 이게 내용이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비밀을 하나 알려주면, 얘들아, 이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머릿속으로 외웠다고 생각하지 마. 절대로. 이건 내가 외워서 한 게 아니야. 외워서 한 게 아니라 이걸 따라간 거야, 이거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어떤 숫자를 n제곱 했을 때 A가 된다 라고 하는 소리였고, 이때 포커스가 되는 부분은 요 부분,
이 n이라는 게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눌 수 있다는 소리야. 요거 자체를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요 개념 하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둘로 나눠놨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일반적으로 짝수일 때는 2차를 많이 써. 홀수일 때는 3차를 많이 쓰거든.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A가 양수이다, 4이다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그 다음에 0일 때는 한 개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럼 제곱했는데 마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때는 어떤 숫자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나오느냐, 이걸 생각한 거야. 그러니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넘겨가지고 문제를 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될 거고,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2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서 정수, 그러니까 실수로 잡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거든 지금.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된 거고, 0일 때는 하나밖에 될 게 없고, 마이너스 8일 때는 막 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지금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생각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손은 노란 색깔로 해당되는 내용을 쓰게 된 거지. 이해되냐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이 뭔가를 막 쓰고 있다는 거는, 뭐가 암기하는 걸 막 쓰고 있다는 소리는 그 암기를 100% 하고 있으니까 암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론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정리해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니들이 공부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지. 뭔 말하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노란 색깔만 딱 적어가지고 그냥 끝내지 말고, 딱 끝내지 말고 노란 색깔이 아니라 이 파란 색깔에 해당되는 것까지 전부 다 쓰던가, 아니면 생각해 보면서 이거를 자기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 자, 그거를 박스로 만들어 놓은 녀석이 이 녀석이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이 녀석이야. 이 그림이야. 좀 더 쉽게 설명해 놓은 녀석. 이해됩니까? 무슨 소리인지? 돼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내용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잘 안 써. 잘 쓰진 않아. 잘 쓰지는 않지. 대부분 다 분수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수 부분을 유리수로 써가지고 많이 쓰지, 이런 식으로는 잘 안 쓰거든. 근데 이 녀석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 소리야. 알겠지? 됐지?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한 장 찍어보시고요. 찍어서 정리 한번 하세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거 없어. 그냥 뭐 외워야 되는,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야.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알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자, 로그도 마찬가지야. 로그라고 하는 것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수의 역함수에 해당된다. 여기. 자, 로그의 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 이 부분. 근데 포인트는 뭐다? 로그라는 건 뭘 알고자 해서 하는 것이다. 지수를 알고자 해서 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지수야, 지수. 지수를 알려고 로그를 하는 거지, 근데 하다 보니까 그 형태가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에 대한 어떤 내용들 나와 있고.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들. 자, 어떤 거 있어? 우선 밑조건 있지, 그치? 밑조건. 뭐, A는
0보다 커야 되고. 단 A는 1은 안 된다. 그치? 이거를 더 크게 설명한 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해. 이 조건. 그리고 진수 조건. 진수는 무조건 0보다 큰 상태가 있다. 근데 저거 응. 위에 거에서 응. 그 5월이 맞아요? 여기요? 네. 예, 또는이 맞죠. and면 교집합이잖아. 네. 그럼 이건 공집합이 돼버려. 아. 해가 없다가 돼버려. 네. 자, 되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런 방식의 내용이고, 그리고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는 로그의 성질에 관련된 거 나왔으니까, 로그에 대한 성질은 말 그대로 문제풀이 하면서 너희가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밑에 증명 방식 같은 거 있으니까 한 번쯤 쭉 읽어봐. 알았어? 그러니까 항상 책을 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이거 알아. 수학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야. 나 저거 알아. 그러면 넘어가도 돼. 이거거든. 알아, 맞아. 나는 모른다는 소리는 안 해. 분명히 알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뭐냐면 그 내용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 기본 성질이 있어. 기본 성질 몇 가지가 있지, 그지? 그 기본 성질 몇 가지를 내가 직접 손으로 써봐야 돼. 뭐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이거 내가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알았어? 별거 아니니까. 자, 마찬가지로 밑변환 조건. 밑변환 공식. 두 개를 찢어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거나 역수로 나온다. 뭐 이런 내용들. 뭐야? 그런 내용들에서 뭐 예 같은 걸로 해서 쭉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쯤은 했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질들 좀 나와 있고. 딱 보면은 다 한 번쯤은 봤던 내용들입니다. 뭐야? 문제는 얘인데, 상용 로그인데, 상용 로그가요, 특징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상용 로그는 그냥 말 그대로 위치 10으로 돼서 생략한다라는 말밖에 없고요. 더 이상 이야기 될 게 없어요. 더 웃기는 거는 그냥 상용 로그의 표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 표를 이용하는 거에서 표를 보는 방법 같은 거. 그런 게 하나 나와 있고. 그냥 실제로 이거는 상용 로그 자체는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봐야 되긴 하는데 요번에는 상용 로그 쪽에서 조금 문제가 나올 것도 같아. 문제 대충 보니까 상용 로그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자, 어쨌든 자, 상용 로그라고 하는 형태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상용 로그는 그냥 로그의 n으로 표현하는데 이 녀석은 n 플러스 알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근데 얘가 무슨 소리냐? 얘가 정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얘가 소수를 이야기한다. 이 정도. 저거를 표현해 놓은 게 얘야 지금. 얘야. 어떻게 써있냐? 이렇게 써있어. n이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10의 n승이다. 이렇게 써있다. 얘가 소수 쪽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정수 쪽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양쪽에 로그를 붙였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활용에 들어가서는 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활용해라면서 몇몇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한 번쯤 쭉 읽어보면서 그 표현을 좀 해보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이로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 얘기하는데 얘들아, 분명히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야. 알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3분의 2는 될 거야. 왜냐? 그런데 안다는 내용 말고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부분들을 외워야 되고 이거 그리고 외웠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연습장에다가 막 쓸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표현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소리인지? 됐지?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매년 보면은 수트 매년 하다 보면은 애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 얘들아 제발 예제 문제 좀 풀어라 이 새끼들아.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이거 풀으라고 그러면요 다들 예제 문제 밑에 답 있으니까요 안 풀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유 이 말도 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예제 문제는 한 번씩들 흐름 좀 보여주려고. 자 봐봐. 자, 첫 번째 거듭 제곱에 관련된. 자, 예제 1번인데, 거듭 제곱에 관련된 내용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2의 세 제곱근 중, 실수인 이것을 A라고 하고, 16의 6제곱근 중 양수인 것을 B라고 할 때 A의 제곱에 B의 세제곱의 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집어넣어. 아 5제곱이니? 자 봐봐. 너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자기 거 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중간에 플러스를 아니냐? 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아이고야 거기 잘못 들어갔다. 곱하기인데. 야 1번이 다들 틀렸겠다 그지? 그럼 곱하면 얼마냐? 4 아니에요? 곱하면 4냐? 아니 지금 왜 이게 얘가 들어갔냐? 야 선생님 지금 문제 잘못 보고 잘못 뺏겼다 야. 이거 고쳐야겠다. 자 이걸로 다시 풀어봐. 지금 너 예제 1번 한 거에서 이걸로 다시 풀어봐. 선생님 어디가 잘못됐네. 저걸로만 다시 풀어봐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위에 뭐 나왔을 거 아니야. 나온 거 가지고서 풀면 되잖아. 처음부터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답은 16이 나와야 돼. 맞아? 자, 선생님 푸는 거 봐봐. 자, 선생님 푸는 거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당연한 거 한 가지와 애매한 거 두 가지가, 아니, 애매한 거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당연한 거 한 가지는 여기 봐봐. A의 세제곱근이라는 표현 나왔지, 그지? A의 16의 6제곱근이라는 말 나왔지, 그지? 자, 이거는 정의를 이용해서 써야 한다야. 첫 번째가. 두 번째, 좀 애매한 건 뭐냐면, 봐봐. 위쪽은 무슨 수를 불렀어?
실수를 불렀는데 밑에 쪽은 무슨 수를 불렀어? 네. 양수를 불렀어. 우선 이걸 읽었을 때 느낌이 와야 되는 게 뭐냐면 홀수 세제곱근이니까 분명히 실수인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이 왜 그 다음은 실수가 아니라 양수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짝수승이기 때문이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자 봐봐. 여기서 처음에 2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암암리 어떻게 쓰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쓰라고 했어.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걸 쓰라고 했어.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뭔가 변형을 하라고 했는데 요 녀석을 뒤에 있는 내용하고 서로 연결시키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뭐야? 2의 3분의 1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무슨 소리지? 이렇게 그냥 할 거야. 이렇게 쓸 거야 그냥.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어떤 수의 6제곱은 뭐야? 16이 된다는 소리야. 근데 얘는 x는 이라고 쓰면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진다는 소리거든 지금. 뒤에 나오는 건 동일해. 어떻게 동일하냐면 16에 그냥 6분의 1 쓰면 동일해.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 거 생각하면 이해되니? 그렇게 되면 얘는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16은 2의 4승이지 그지? 2의 6분의 4승이 될 거고 이거는 2의 3분의 2승이 될 거라고. 맞아? 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단 말이야. 다른 거 생각 3의 루트 가지고 집어넣어서 문제 푸는 것보다는. 근데 바로 집어넣으면 돼. 저거 여기 집어넣으면. 자, 얘가 A야. 얘가 B고. 자, A 집어넣으면 2에 3분의 1승에 대한 2승이지 그치? 한 번에 갈게. 3분의 몇 승? 2승. 얘는 2의 3분의 2승이지 그치? 곱하기 밑에는 2의 3분의 2승이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5를 곱하니까 3분의 10승이 되겠지. 밑이 같으니까 뭐야 그 다음은? 위에 덧셈이지 그치? 2의 3분의 12승이 될 거니까 얘는 2의 덧셈 4승 즉 16 이렇게 되는 이해됩니까? 이 부분이요. 분명히 모르는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은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뒤쪽에서 니네가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야. 이런 방식으로 여기 있는 지수를 반대로 넘길 때 분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뒤쪽에 썼던 내용이거든. 그 내용을 땡겨오면 돼. 왜? 이제부터는 파트 내에 해당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걸 뒤로 뒤에 걸 앞으로 내가 쉬운 방향, 할 수 있는 방향을 끌고 온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실수인 것과 양수인 것 이게 애매할 수 있다는 소리지. 잘못하면. 이해되냐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겠니 이거? 자, 이게 첫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인 거고요. 그러니까 해설지는 그렇게 안 나와. 해설지는 다 어떻게 나왔어? 뭐 3의 루트 뭐 이렇게 나왔지 그지? 3의 루트 뭐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자, 예제 2번 문제에서는 자, 예제 2번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 루트 6분의 10의 루트 2의 7제곱 곱하기 4의 루트 3의 세제곱 빼 n제곱 의 값이 자연수가 되고 하는 n의 최소값. 자, 이 문제야. 자, 이 문제 할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거야. 그냥 얘를 놓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야. (6의 2분의 1승)
2의 10분의 7승 곱하기 3의 4분의 3승 이렇게 뭐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정리 쭉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하지만 쭉 하고 있지 그지? 하고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나 왜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면 문장으로 문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문장을 다시 봐야 되거든.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뭐를 생각해야 되면 이 문제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얘가 뭐라고? 자연수라고. 그러면 이 녀석이 무슨 수다? 자연수다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계산을 생각하지 말고 숫자의 체계를 보는 거야. 여기 2지, 위치. 네. 여기 밑 3이지. 근데 왜 얘는 밑이 6일까? 6은 2 곱하기 3으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맞아?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형태를 줄이는 게 더 나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에 있는 거는 2의 10분의 7승이지 그지? 네. 뒤에 있는 거는 3의 4분의 3승이지? 밑에 있는 거를 6의 2분의 1승이 아니라 2의 2분의 1승에 3의 2분의 1승으로 놓고 그 녀석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 문제하고 관계없이 하나 더. 얘들아, 저 맞았는데요? 맞겠지. 이 정도 되는 문제는 맞겠지. 내가 얘기하는 거는 맞았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까지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논술까지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써내려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그 녀석을 쫓아오라고. 알았지? 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면 그 다음은 이거 가지고 위에서 어떻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분류를 했으니까 분류된 대로 그냥 해. 이렇게. 앞엔 뭐야? 2에 10분의 7승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지 그제? 곱하기 3에 4분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승. 맞아? 이거에 대한 n제곱이니까 이게 자연수니까 얘는 10분의 얼마? 5 10분의 2가 되지? 2에 5분의 1승이지 그제? 곱하기 3에 얘는 4분의 2승이니까 4분의 1승이지 그치? 이 녀석에 대한 몇 제곱? n제곱 한 개 뭐가 된다고? 자연수. 그럼 현재 있는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분모에 있는 이 녀석 때문인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 n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작은 것은 뭐가 돼? 20. 그럼 20만 되는 거야? 아니야. 원래는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20 곱하기 2, 20 곱하기 3 이런 거 다 돼. 뭐야? 그 안에서 제일 작은 게 이 녀석이다 해서 이 문제의 답은 20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최소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야? 가장 작은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놔두고 가장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맞지? 그 이상의 것이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간혹 난이도 있는 문제들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독특하게 n의 최소값이 아니라 n 중에 세 번째로 작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해돼 무슨 소리인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도 적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다고. 됐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처음 지금 문제를 푸는 건 알겠는데 다시 문제를 풀지, 그지? 다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번을 풀 때는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 다 써가면서 푸는 연습을 하고, 한 번은 풀 게 아니거든 지금. 그 다음번에 풀 때는 좀 더 빠르게, 그런 식의 흐름 없이 좀 더 빠르게, 알았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연습을 해야 논술하고 일반 시험을 같이 해볼 수 있거든. 알았니?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보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 근데 주목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됐니? 자, 세 번째 문제. 정의와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솔직히 이거는 특별히 건들 건 없어요. 자, 2의 x승은 12야. 그리고 y는 로그 2의 이거라고 할 때 2x 마이너스 y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럼 뻔한 얘기겠지. 자, 이 문제는 보자마자 얘는 say 맞아? say 어차피 쓸 거니까, 그지? 자, 얘가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그는 뭐를 잡기 위한 것이다? 지수를 잡기 위한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x는 로그 2의 12 쓰면서 무조건 처음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야? 위치 동일하다. 그러면 연산이 가능할 테니까. 자, 문제는 이 다음에 거를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다음 걸 하다가 실수를 많이 해요. 무조건 첫 번째 식은요 그냥 정확하게 나열해서 쓰세요. 그게 니들 실수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 뭐냐, 뭔 소리냐, 그냥 그대로 넣으라고. 2 로그 얼마? 2의 12 마이너스 로그 2의 9 이렇게요. 그냥 정확하게 나열하라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가 가능해. 그 다음부터는 얘는 어차피 올라가겠지, 그지? 그리고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의 나눗셈이겠지, 그지? 그러면 로그 밑은 2로 동일할 거고 부분에 12의 제곱. 그렇게 계산 안 해요. 그냥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눗셈이면 치겠지, 이 양반아. 그지? 그럼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마. 얼마? 4. 맞아? 4는 2의 제곱, 4는 2의 제곱. 맞지?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4제곱.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그러니까 의외로 많이 실수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입 내용이야. 고등학교 1학년 문제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실수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A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y 플러스 3 뭐 x y 뭐 제곱이 있고 B라고 하는 것은 뭐 어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지, 그치? 여기에서 정수는 그래도 좀 낫거든. 분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없이 여기는 경우 2a 마이너스 뭐 3b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조금 더 빨리 풀려고 이걸 머리로 해. 머리로 하다가 뭘 놓치게 되냐면 1번으로 놓치는 거는 부호를 놓치고요. 두 번째는 숫자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할 때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식 이거는 정확하게 그냥 적어 놓고 시작해야 해요. 정확하게 적어 놓고 그거 적는다고 이거 갖다가 적는다고 뭐 무슨 뭐 한 10분씩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 10초면은 이거 되거든. 야 10초씩 30문제니까 300초 해. 300초 버려. 300초라고 해봤자 시간은 5분밖에 안 돼. 그러면 최소한 쓰는 실수는 안 할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고 난이도가 낮을수록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난이도가 낮을수록 매년 수능에서 98점이 나오는 비율이 한 5명 정도가 평균이야. 수능에서 98점이 나오는 거야. 그럼 2점짜리 틀렸다는 소리지, 그치? 근데 의외로 2점짜리 틀린 애들이 굉장히 많아. 그 2점짜리 중에 몇 번을 얘기하는 줄 아냐? 일반적으로 1번. 왜? 1번 문제는 머리로 풀어도 되거든.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시험지를 받아. 그러면 막 이렇게 하면 보인다고 그랬지, 그치? 그걸 눈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눈으로 대충 봤으니까 답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딱 넘기자마자 차크 탁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얘는 이 2점짜리들은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쉬워서 완벽하게 그것이 된다는 가정이 있다면 관계가 없지만 뭔지 모르는 조금 애매한 상황, 조금 더 계산을 요구했던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한번 써. 탁탁탁 하는 시간에 이렇게 해봤자 1분밖에 소요 안 돼.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제발 좀 머리로 풀지 마라. 선생님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뒤쪽에 걸 머리로 풀지 첫 식만은 제발 좀 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주로 실수해오는 것들이 다 그거야. 머리로 풀다가. 왜? 머리로는 맞거든. 다시 돌아갈 때, 야, 만약에 쭉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 자, 모의고사 볼 거야. 모의고사 보는 거 잘 봐. 잘 생각해봐.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1번부터 다시 세세하게 보냐? 안 봐. 특히 1번, 2번 같은 건 거의 안 보거든. 그래서 암암리에 96점들 중에 보면 최고 문항 4점짜리를 틀려서 96점이 된 게 아니라 2점짜리를 2개 틀려서 된 경우도 있고요. 의외로 95점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이해돼? 무슨 소리지? 95점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96점 나오는 애들, 96점 나오는 애들 뭐겠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96점이 아니라 94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점수대가 다 몇 점대여야 되냐면 96, 92, 88, 84, 80 이런 순서로 나와야지 맞거든. 그 중간에 끼는 애들은 다 뭔데? 특히 94 이건 뭐야? 3점짜리 2개 틀렸다? 뭐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 뭐야? 4점짜리 최고 난이도 문항 하나 틀리고 2점짜리 틀렸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푸는 연습부터 먼저. 무조건 첫 식은 무조건 써놔. 알았어? 이해되니? 무슨 소리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수하는 거 조심해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자, 예제 4번은 그냥 저거네. 그냥 전형적인 그냥 계산이네. 자, 로그 4의 3 곱하기 로그 3의 16 마이너스 로그 2의 3분의 1. 당연히 봐야 하는 건 미치겠지, 그지? 미치인데 어느 쪽 미치냐면 덧셈 뺄셈 쪽 미치를 잘 봐야 돼. 미치 같아? 틀리지? 근데 진수가 같지.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밑변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쓸 수 있는 건 로그 4의 3 곱하기 여기는
로그 3의 16 마이너스 로그 3의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므로 로그 4의 3 곱하기 로그 3의 뭐냐? 그리고서 제발 좀 이거 내리지 마. 이해제곱 이런 거 내리지 마. 우선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잘라버려. 알았어? 그러면 나머지가 보여. 로그 2의 제곱분의 3의 2의 답은 그 포인트로 봐야 하는 것은 여기란 말이야. 딱 보자마자 덧셈 뺄셈에 해당되는 것의 미치도록 같은가를 먼저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별것도 아닌 앞에 이제 유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별것도 아닌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면 알아, 니네들이랑. 풀어보면 의외로 실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계 길이가 좀 길어진다고 싶으면 옆에 연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놔두고서 해. 알았어? 괜히 그 좁은 데다가 문제 풀다 풀리지 말고. 그 짓거리 내가 제일 많이 하거든. 귀찮으니까, 선생님은 귀찮으니까 그냥 책에다가 대충 찍찍찍 쓴단 말이야. 그러면, 야, 자리 5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쓰다 보면 당연히 실수하지. 실수 많이 해, 그래서. 나도 많이 해. 나도 진짜 많이 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의외로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의외로 니들이 잘 모르. 이게 지금 상용어구를 하고 나왔는데 이게 왜 상용어구인지도 모르겠지만 A는 로그 2이고 B는 로그 3이야. 자, 다음 중 10의 A승 곱하기 로그 B의 9의 5승? 9의 5? 자, 이 녀석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 잘 봐라. 잘 봐라. 지금 이렇게 생겼으면 딱 두 가지부터 시작해야 돼. 첫 번째. 밑이 10이네. 이 밑이 10이네. 이거 하나. 왜? 어차피 A 늘 거거든. 근데 이거 밑이 뭐야? 10이지, 그지? 밑과 밑이 같으면 진수가 답이지, 그지? 그러므로 이거 먼저 봐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넌 왜 5니? 이거야. 주어진 게 2하고 3밖에 안 되는데 너는 왜 5니? 이거 구는 할 수 있어, 지금. 맞아? 구는 할 수 있는데 넌 왜 5니? 이거. 여기서 생각해내야 되는 게 있어. 자, 잘 봐야 돼. 로그 2, 3, 5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로그 5라고 하는 것은 로그 2분의 10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그러면 1 마이너스 로그 2가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5야? 얘는 2와 관련이 있어. 이거를 2와 관련이 있으니까 2와 관련 지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바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거라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 수 있어. 집어넣겠지, 그지? 그러면 10에 로그 2지, 그지? 그러니까 뭐 나와? 2 나와. 곱하기. 얘는 밑이 전부 다 10으로 바뀌었으니까 찢어내야 되겠지, 그지? 찢어내니까 얘는 로그 9니까 2 로그 3이 되겠지. 위에는 로그 5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서 이게 지워지겠지, 그지? 그리고 지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로그 5는 로그 2랑 관련이 있으니까 3의 1 마이너스 로그 2. 맞아? 즉 답은
2분의 1 마이너스 2를 가지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선작업이 되게 중요해. 맨 처음에 문제를 읽자마자 아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있지 그지? 정삼각형이 나오면 세 각의 크기도 같을 거고 세 변의 길이도 같을 거고 무게중심하고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서로 같을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정삼각형에 관련된 내용을 예전에 문제를 풀이할 때 많이 봤던 류들이야. 뭐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나와야 돼. 내가 니들한테 지금 자릿수를 풀면서 숙제하듯이 풀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야. 이걸 숙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그냥 문제의 답만 나오면 땡큐거든 그냥. 문제의 흐름이나 양식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어? 그런데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런 형태를 딱 보면 아 이 녀석은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나가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탁탁탁탁탁탁 나올 수 있게끔 요거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해. 더 중요해. 그래서 고학년은 내가 못 시켜. 고학년은 원체 원래 고학년은 고등학교 넘어가는 애들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나올 수 있는 학교에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난이도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최상 문제를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거든. 근데 알다시피 이 동네 시험은 그게 아니잖아. 걔를 훌쩍 넘잖아, 그치? 그러니 기초적인 내용의 문제를 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난이도 있는 내용을 더 올라가 줘야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 목적은 맨 3단계 위에 있는, 3단계 위에 있는 이 정도를 문제를 풀어야 학교 시험 준비가 되는데 여기 기본적인 문제가 잘 안 되면서 3단계에 있는 문제를 풀어봤자 의미가 없거든. 더 웃기는 거는 그러니까 이 1단계에 해당되는 문제를 어떤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걸 잘 유형별로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전부 다 그냥 숙제로 하듯이 쭉 해버리고 대충 답지 분명히 알지 못하는 문제였는데 답지 보니까 이렇게 식이 써있어. 그래서 밑에다 그렇게 식을 써놓고 내가 문제를 풀 때 답이 나왔어. 그래서 맞았다. 이런 방식으로 넘어갔다면 그냥 말 그대로 계산만 했다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 그 위로 올라갔을 때는 아예 이해가 안 돼.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고 고학년들한테 얘기하는데 저희 거의 안 먹히고 먹히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냐? 아주 중학교 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던 애들.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애들은 아예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애들한테 숙제를 주면 애들 다 그렇게 숙제해봐.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는 나는 앉혀놓고 여기서 그냥 풀린단 말이야. 그냥. 그러면 그 짓거리를 못한다고. 예,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조금 연습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연습을 하면 그래도 좀 나아. 완벽하게 나아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나았거든. 그래도 좀 나은데 어쩔 수 없어. 원체 동네 시험 자체가 원체 난이도 높아서 원체 난이도 높아서 그리고 그 정도 난이도를 커버할 수 있는 애들은 머리가 진짜 좋은 애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머리가 좋은 애들은 벌써 1단계에 해당되는 거를 문제를 풀면서 벌써 정리가 돼요. 그런 애들이 전체 한 10% 정도 되거든. 5% 10% 정도 되거든. 그런 애들이나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기초 문제부터 정확하게 치고 올라가주는 그 방법이 제일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문제 풀어보고 뭐야? 그다음에 요거에서 틀려도 관계없어. 틀려도 관계없고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면서 어떤 문제를 풀든 아무리 쉬운 문제를 풀어도 그 문제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알려줄 테니까. 알았지? 알려줄 테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충 숫자 가지고 몇 개 이렇게 하다가 답
답 맞춰오지 말란 말이야. 뭔 말하는 줄 알겠어? 뭔 말하는 줄 알겠어?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반드시 그리고 요거 풀어놓은 요 지금 요 첫 번째 파트 30문제밖에 안 돼요. 지수로 합쳐가지고 30문제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챕터당 대충 계산해 보니까 챕터당 30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레벨 3가 제일 어렵고요.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그럭저럭 너희가 1, 2학년 때 뭐 센이라든가 일반 문제집에서 거의 한 번쯤은 다 다뤄봤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일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 하나하나를 그냥 정성 들여 문제를 풀고 그 푸는 문제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풀라고. 그러니까 막 숙제하듯이 막 풀지 말고. 뭔 말하는 줄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틀린 것들 선생님 좀 봐줄 거고, 알았지? 틀린 것들 선생님 풀이를 해줄 거고, 틀린 것도 마찬가지로 내용 설명 다 해주면서 해줄 거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질문할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좀 해주고, 알겠지? 뭔 말하는지 알겠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만 할 거고, 매번 그 챕터 들어가면 무조건 예제 문제, 여기 있는 예제 문제는 그냥 니네가 그냥 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제 같은 거 보고 올 필요 없고, 알았지?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거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예제 문제, 유제 문제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 단계 넘어가도 돼요? 네.